자, 조현병은 이제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네. 그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물로 주로 치료를 하죠. 예, 맞습니다. 네. 우리 도파민 과잉 이론에 의해서 도파민을 많이 떨어뜨리는 약들을 쓰는데요. 요새는 또 세로토닌까지 같이 작용하는 약들이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음성 증상이 있는 것까지 좋아지게 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더 문제는 사실은 요새는 이제 많이 변화가 온 게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게 있어서 네.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면 이 한 번 처음에는 뭐 한 달 가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뭐 3개월, 6개월 이렇게 가는 약들이 있어가지고 약물의 수능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왔어요. 네.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포기하고 막 재발하고 막 이러던 환자들도 재발률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할 텐데 네. 예, 조현병 약물 치료 효과를 좀 대충 어느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? 네, 뭐 70% 이상으로 보죠. 네. 치료 두 번 이상 그렇게 써도 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이제 치료 저항성으로 보는데 치료 저항성이 25% 정도니까 보통 한 75% 정도는 한두 번의 약에 반응이 있죠. 그러니까 보통 약물이 반응 있는 걸 판단하는 게 2주에도 판단할 수 있지만 4, 6주.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를 입원해 보면 한 7, 80%는 잡힌다.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주로 환청, 망상이 그렇죠. 사라지는 경우가 꽤 예, 있죠. 예. 음성 증상보다는 양성 증상이 가라앉는데 그래서 2달 정도 입원을 잡고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납병원까지 보내는 걸 생각을 하면 보통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기능의 회복이 좀 온다 이렇게 얘기를 보죠. 요새는 더 좋은 약들이 나왔을 텐데 네. 그래도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까? 아, 부작용이 있죠. 네. 뭐 전반적으로 파킨슨 같이 보이는 가짜 파킨슨 증상이라고 몸이 굳고 떨리고 혀가 좀 말리고 뭐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이제 내분비적으로 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가서 여자분들은 생리를 좀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순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나오는 이제 에이티피컬이라고 해서 비정형 약물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었지만 그런 게 좀 적어져서 약물 반응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반응이 있는 뭐 이런 약들도 많이 있죠. 20년 지났지만 그때 리스페리돈 지금도 쓸 거고요. 그래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지금도 쓸 그렇죠. 거고요. 키티아핀도 지금 세로켈. 제일 많이 쓰는 약 중 하나죠. 뭐 별로 바뀐 게 없네요. 근데 아리피프로졸이라고 그때 우리 차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. 네네. 근데 아리피프라졸이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던 약인데 네. 요새 보니까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딴 거보다 작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으로 많이 가라앉혀 놓고 이제 유지기에는 아리피프라졸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뭐 선생님들의 뭐 조언들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게 목표고. 그렇죠. 이후에는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용량을 그렇죠. 좀 줄여나가죠. 그렇죠. 유지 용량으로. 예, 유지 용량으로 가게 될 때 부작용을 적게 만들면서 요새는 목표도 옛날에는 이제 그냥 뭐 증상 완화에만 신경을 썼어요. 근데 요새는 그러지가 않고 기능을 높여주는 식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알바라도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알바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목표여서 그 정도 사는 선까지는 6개월 이후에 치료를 잘 받은 경우 많이 회복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재발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전에는 조현병 증상 중에 또 핵심 증상이 병식이 없는 거다. 맞아. 예. 예, 병식이 없으니까 내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. 약을 안 먹게 되고 맞아요. 재발하는 경우가 예. 많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케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보건소에도 이제 그런 센터가 있고 우리 병원에도 있는데 와서 그런 병식 교육을 굉장히 시키는데 병식을 그래도 교육을 잘 시킬 때는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또 약간 약을 안 먹고 이러다 보면 많이 난 것 같아가지고 빠먹고 그러다 보면 병식을 또 없어져요. 아, 근데 병식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병이 이제 장기 지속형 지소제 중 하나죠. 주사제를 맞다 보면 병식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걸 까먹지 않고 약이 빠지질 않으니까 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. 어쨌든 약을 끊게 되면 한 80% 이상에서 재발하더라고요. 재발하죠.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쁘게 하루 만에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뭐 2달, 3달 동안 재발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약 끊어도 되는 줄 알고 아예 그냥 끊어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재발하게 되는 거죠.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
이전에는 이제 할돌로 그게 왜 맞아요? 있었는데 예. 기약은 이제 더 이상 안 쓸 쓰죠, 거고. 예, 예.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이게 몇 개월, 6개월짜리도 있다면서요? 예, 우리 할돌 한 달짜리였는데 다들 한 달짜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짜리가 기본이고 일부 약은 2달짜리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요, 6개월짜리가 있고 실제로 1년짜리도 지금 임상 시험 중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조현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약 주사제를 처방해서 안정이 되면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환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. 이 근육에 놓는 그렇죠. 거죠? 엉덩이에다가 주사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요쪽 이제 그 어깨 근육에다 놓는데 그 놓고 나면 좀 아프긴 해요, 살짝. 근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죠. 재발에 대한 안심 같은 게. 그런데 혹시 그게 부작용이 생기면 그 어, 약이 이미 들어갔으니까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이제 한 달짜리 써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그래서 한 3-4달 써서 괜찮으면 3개월짜리로 가자. 그래가지고 3개월짜리로 가고 그래서 처음에 또 지켜봅니다. 부작용이 있나 없나. 내약성 잘 견디는지를 보는 그 내약성을 잘 평가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가 이게 사실은 뭐 급성기 치료가 아니고 그렇죠.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네, 그렇죠. 용량도 그런데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나요? 종류 조절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주사제를 놓는 경우 부작용 생긴 사례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있었어요. 저도 잘 경험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도 부작용 약을 먹는 약을라도 먹으면 되니까 그 조절이 되기는 됩니다. 주사 맞는 거 꺼리는 환자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있어요. 네. 아파요. 절대 싫다. 싫다. 나는 안 한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방을 안 하고,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이 주사제를 잘 견디냐면, 급성기 때 와가지고, 이 주사를 맞아보니까 안정이 되는 걸 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, 이거 괜찮구나. 근데 초기에 좀 지난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설득해서 하는 사람들은, 그런 사람들은 못 놓죠. 뭐 그런 사람들. 하지만 이제 다시 재발하거나 이러면, 그럴 때 이제 빨리빨리 처방을 해서 안정을 시키기는 쉽습니다. 혹시 조현병도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까? 요새 인지치료라고 그래서 환청이 들릴 때 이게 진짜 네 소리냐 바깥에 있는 소리냐라는 거 갖다가 자기가 인지하게끔 도와줘요. 그래서 그 화장실 같은 데서 막 혼자 있을 때 그런 소리 같은 거 들릴 때 이건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지 라는 식으로 자꾸 반박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좀 없애가는 치료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보면 공원 같은 데서 혼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. 10중 8구 그건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. 아셨으면 좋겠고요. 주위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혹시 조현병인데 잘 적응하고 있다. 그러면 좀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?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. 정신과 의사인데도 요새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약물 잘 복용하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표시를 안 할 테니까 그렇지만 이 환자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사람마다 틀리거든요. 뭐 어떤 경우는 뭐 뒤에서 구박하는 게 싫고 보통 이제 음성 증상도 있고 느리고 그러니까 그 잔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잔소리를 좀 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뛰라 그러면 못 뛰듯이 그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주게 조금씩 걸음마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 일의 그 강도를 주면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칭찬도 많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 있으면 뭐 굳이 아는 척 안 해도 안 해도 되죠. 아닙니까? 그런 낙인을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